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빌빌거리는 이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회로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 경기는 굳건하다라는 키워드를 달고 연일 진화론에 나서면서 야금야금 경기 침체론이라는 것을 조금 진화시켜 나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그 당시에 뭐 샤의 법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연쇄적으로 그때 뭐 이팔 전쟁이나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던 이례적인 현상이고, 현재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쉽게 본돈 엉망진창으로 돌아왔다. 최대 20조 경 엔캐리 트레이드 퍼펙트 스톰 될까? 뭐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겁을 준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을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엔캐리 규모가 최대 2.8경원, 그러니까 잃어버린 뭐 30년이라고 하죠. 일본이요. 엔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웃긴 현상이 있어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게 7월 10일부터 엔달러 가치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타났거든요. 자, 잘 보세요. 7월 11일 그리고 8월 6일까지 이제 8월 5일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게 한 변동폭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자, 여기에서 좀 핵심이 뭐냐면 7월 11일부터 우리 증시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증시가 이 엔화 가치가 서서히 높아질 때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랑 이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여파가 확실하다라고 지금 지배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증시가 올라갔을 때는 종목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종목이. 자, 그러면 우리 원달러 상태는 어때요, 지금? 원달러 상태는 사실 크게 변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가치가 뭐 여전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되는 고환율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363원 서서히 낮아지고는 있어요. 자, 환율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데 이 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N달러 때문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7월 11일부터 같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N달러 가치의 변동폭이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때부터 삼성 같이 빠졌죠.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7월 10일부터 같이 빠졌어요. 대형주들이, 반도체 대형주들이나 이때부터 같이 빠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엔화를 빌려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라고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엔화를 빌려서 그 엄청나게 싼 엔화를 달러로 다시 환전을 받은 다음에 국내 현물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고,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또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어요. 개미만 계속 사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 위주이니까. 대형주 위주고 1월에서 6월까지 올라갔던 반도체 섹터나 어떤 주도 산업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는 주도 산업이라 하고 호실적이라 하고 빅사이클이라 하고 계속 올라갔지만, 실제로 딱 그 비교 차트를 보게 되면 엔화가 평가 절상됐던 시기랑 우리 증시가 꺾이는 시기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를 걱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걸 쓸어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신용장고는 물론 많이 털렸다. 하지만 대형주는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자, 두 번째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들은 지금 7월 11일부터 내려간 종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11일부터 내려간 종목들을. 무슨 말이냐면 7월 10일, 11일을 고점을 찍고 내려갔던 종목들은 그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성장성,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엔화라는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특히 반도체나 전기전 선중의 대형주 그리고 방산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차트를 대충 한번 열어보게 되면 LIG 넥스원도 한번 열어볼까요? LIG 넥스원도 보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살살 이때 마침 이때 횡보하고 나서 호실적 나온 이후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시작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 거의 얘도 1월 달부터 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출발했죠. 올해 초창기부터 출발을 했죠. 그리고 대형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1월 달부터 거의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온 게 뭐 딱 하고 1월 1일부터 딱 출발했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1월부터 상반기까지 이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상반기에 주도를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달러 가치와 엔 달러 가치의 비교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7월 달부터 7월 말까지 이제 고점을 찍다가 여기서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가 최저점이었냐? 보게 되면 어디까지죠? 네, 엔 달러 가치가 여기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한번 보게 되면 1월 2일부터 이 엔 달러 가치가 엔화 가치가 떡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떡락을 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이 차트는 달러 가치가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를 보게 되면 1월 초부터 7월까지 6월도 좀 넘겼어요. 거의 7월 초반까지 땡긴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꺾인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종목들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를 했던 섹터들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에 대한 무빙이 비슷하다 하면은 N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의 그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9월 달에 나오는 미국의 FOMC입니다. 당연히 지금 엔달러 가치의 변동폭이 엔화가 급등이 나올 때 달러 가치가 한 15% 빠졌어요. 비교 차트로 보게 되면 엔화가 15% 정도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안정세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달래기에 나선 거예요. 자본가들을 지금 달래기 나선 거예요. 지금 이 급격하게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일어나가지고 그 엔화가 급등해가지고 완전 지금 아시아 증시가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잖아요. 엔비디아 뉴스를 찾아보시게 되면 N을 빌려서 엔비디아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이 증시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하나 밝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경기 침체는 아닌데, 경기 침체라는 이슈는 또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있을 리스크, 수급적인 리스크가 더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그 수급적인 리스크는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9월에 FOMC라는 겁니다. FOMC. 그래서 9월, 예로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9월 달에 금리를 만약에 B컷을 나와버려요. B컷. 자이언트 스텝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는 거고, B컷이 생각보다 많이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0.75로 내린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의 달러 가치가 줄어드니까 금리를 당장 우리가 동결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동결을 바로, 우리도 인하를 바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도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이 이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데 이게 0.5를 내릴 것인지 0.75를 내릴 것인지 또는
0.5로 내리든 0.75로 내리든 연속적으로 내려가지고 1% 이상 내릴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출렁거릴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역시 네,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는 엄청나게 약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엔화가 저평가 있을 때 올라간 주식들이 엔화가 올라갔을 때 같이 떨어졌어.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달러가 가치가 줄어들면 엔화가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거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진화론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결만 나와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적으로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이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시게 되면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어요. 테마주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테마주만 해야 된다는 시기가 정말 도래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차트 한번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뭐 주도를 했던 산업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간단합니다. 전기전선 한번 볼까요? 전기전선 차트 보시게 되면 상승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형주들은 뭐 이게 금리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시가총액 뭐 1조 미만짜리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5조 이상에서 막 10조 이상 단위 됐는데 막 올라갔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딱히 7월 11일 기점으로 내려간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LS 에코노지 이거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로 올랐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올리거든요. 우리나라 세력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LS 일렉트릭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자, LS 일렉트릭 올해 초반부터 딱 출발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7월까지 움직였다가 포실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좋으면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요까지 끌어올렸다가 내려갔어요. 그 타이밍은 한번 주어졌는데 마지막 이 상승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A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마지막 요 급등 거래량 대량으로 터진 상승이 지금 일단 매물대로 다 깨고 내려오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때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로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싼 엔화를 가지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냥 뭐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는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냥 주도했던, 상반기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영향권에 미쳤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요. 이거는 네, 7월 11일까지 올렸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런 것 같고, 엔비디아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계속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 일어나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변동폭이 심해요. 미국에서는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안 좋은 분위기에서 알아서 해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엔캐리 사태로 급락이 나왔을 때 경기 침체라는 말 미국에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참여자들이 알아서 급락이 나오니까 경기 침체다. 마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경기 터진다고 전쟁 터진다고 하고, 그리고 뭐 샴의 법칙이라는 거 튀어나오고, 워렌 버핏이 뭐 팔았다고 했는데 6월달에 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6월달에 팔아먹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워렌 버핏은 왜 6월달에 주식을 다 팔아먹었을까? 엔화가 올라갈 것을 알고 팔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없어요. 뭐 저도 비빌거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1월에서 한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우리 주도 섹터는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급적인 요건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엔화 가치가 지금 높아졌어요. 레버리지를, 금리가 엄청 낮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현물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막 투자를 한 것이죠. 근데 유난히 반도체만 부서졌어요. 반도체의 그 주도주들은 항상 거품론이 많이 있었는데 실적이라는 것을 또 받쳐주니까 계속 무주공산으로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실적이 좋고 뭐 이번 사태가 끝나서도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주도주들 저는 일단 한번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차트 딱 비교해 보실 때 7월까지 1월에서 6월까지는 이게 비교 대상이 하나 있어요. 1월에서 6월까지는 안 올라갔다가 7월 또는 8월부터 올라가는 돈들 있죠. 이번 사태 이후부터 올라가는 종목들 바닥에서 이런 것들은 엔캐리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돈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시가총액 한 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으로 섹터 안에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안에 엮였는데 시총이 1조 이런 것들 말고 섹터 자체가 다른데 돈이 들어온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엔캐리와 상관없는 돈들이다. 이 많은 종목들이 엔캐리를 올린 돈이 없잖아요. 뭐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냐 단기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월에서 오늘까지 1월에서 7월까지 엔화가 오르기 직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엔캐리 트레이딩이고, 1월에서 7월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최근에서야 올라가는 것들은 엔캐리와 크게 상관없는 자금들이다. 더 좀 수급적인 리스크가 덜한 섹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대형주는 다시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고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엔화 인상을 또 좀 심사숙고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달래기가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사태가 진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장이 좋아질 것 같다. 9월달에 금리 인하가 하니까 우리나라 원화 절상되고 하는데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원화가 절상되면은 얘네들이 달러로 투자를 한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낮은 가격에서 끌어모은 세력들이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뭐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뭐 10% 손실 봐도 얘네들 큰 수익, 큰 손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당장 내려간다라고 올라간다고 해서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자, 하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1월에서 6월 또는 7월 초까지 올라갔던 무지막지한 주도 섹터들은 엔캐리 트레이딩의 대상 수급, 성장성을 넘어서는 그 수급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엔화가 뭐 진정세를 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엔화의 움직임을 이제 달러보다 엔화를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달러보다 엔화를 더 봐야 됩니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자, 시장은 지금 올릴 곳이 없는 거예요. 큰 자금으로 올릴 곳이 없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사야 되잖아요. 안 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샀단 말이에요. 다 사고 나서 올라갔는데 지금 대량으로 사는 게 없어요.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이제 결국 올라갈 것인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매도가 나오는 거구나, 이 저가 매수를 안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역발상 잘 안 하려고 해서 역발상 잘 안 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만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이 강한 이유가 코로나도 코로나겠지만 시장에 올릴 돈이 없는 것입니다. 올릴 섹터, 올릴 그런 상황에 대한 종목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올린다고 한들 그냥 그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 받아주고 끝이 나는 형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1월 달에서 7월까지 올렸던 그런 섹터들, 전기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KBI 메탈 올라가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약하고 회복 빨리 못하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약하고 생각보다, 다른 것들은 뭐 또 비빌거리고, 이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장에서는 올릴 게 없으니까 소형주의 시대가 다시 온 것입니다. 소형주의 시대가 온 것이고 정부 정책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이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테마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형주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게 고공행진을 한다. 이거 엔화 가치, 엔화 움직임 매일매일 추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99.8% 엔화 따라서 우리 지수가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출렁거림이 나오지 않게 되면 계속 질질 끌다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자발적으로 반사적으로 엔화 가치를 상승을 만들게 되어서 뭐 이런 우리나라 금리,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출렁거릴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 탈출 시도를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너무 먼 이야기긴 하지만 좋게 보진 않아요. 자, 대형주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엔캐리 청산 물량이 만약에 다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청산 물량이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테마 많이 움직인다. 테마 잘 봐야 됩니다. 테마 공부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들 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다 주고 가는 섹터, 돈을 못 벌어도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 이슈에 민감한 섹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잘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급격하게 일어난 우리나라 시장, 그 아시아 증시나 미국 증시의 하락은 엔캐리의 사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여파가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 저는 K 주식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 1월에서 7월까지 올린 주식은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엔화가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올랐기 때문에 이걸 빌려가지고 물 타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래서 정고점 탈환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슈와 테마에 이어지는 일정주 테마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요즘에 상장 폐지를 잘 안 시키고 거래 정지를 잘 안 시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목 수는 많아지고 올라가는 거 잡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뭐 양봉 종목들, 네, 그리고 거래량이 없더라도 끼가 있는 종목들, 리스크가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을 픽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